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줘선 안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핵심은 실거주냐 투기냐의 구분입니다. 실거주 기간 감면은 늘리고 살지도 않으면서 쥐고만 있던 기간의 감면은 줄이겠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주식 장기 보유엔 생산적 금융에 기여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쥐고 있었다고 왜 똑같이 깎아줍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또 굉장한 조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부동산. 자, 먼저 부동산 하면은 진정성 있는 바로 이분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광수 대표님, 오랜만에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잖아요. 네. 1주택자가 집을 장기 보유만 해도 예. 사는 게 아니야. 장기 보유만 해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깎아주는 제도가 있더라. 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 제도가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어요. 예. 왜 지적을 했냐?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냈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이 이분이었어. 나 깜짝 아니 이분이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나? 저는 그래서 이 조합이 왜 이루어졌나 맞지? 와, 나 깜짝 놀랐네. 최혁진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이게 웬일이에요? 예, 국회의원 그만두면 코뿔소 부동산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혁진입니다. 예.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예. 이름이 나와서. 예. 저는 뭐 이제 어쨌든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면 예.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경제수석실 출신 아닙니까? 경제수석실. 청와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아유,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공산까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예. 좀 해보죠. 소장님. 예, 뭐 어제도 잠깐 다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주택을 2년 동안만 거주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걸 잠깐 보시면 표로 보시면 되게 쉬우신데요. 네. 3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는 저게 핵심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커지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거주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보유입니다. 보유. 보유만 해도. 그래서 기준은 2년마다 계속 공제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그냥 보유만 해도 40% 이상의 양도세가 감면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져요. 당연하겠죠.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세율은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서 소득 같은 경우에 소득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누진되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일종의 세제의 기본적인 조항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돈을 많이 벌수록 공제가 많이 되는 구조로 갖고 그러네. 있어요.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나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좀 무식해서 몰랐어요. 이런 네. 제도가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고가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1주택을 어쨌든 유지하면서 그게 오히려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갈아타기의 핵심이었고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서 거주도 안 하면서 보유만 하고
오랫동안 그냥 가지고 있으면 깎아주니까.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가 아파트가 더 좋으니까. 그렇지. 예. 계속 그쪽으로 계속 지향했잖아요. 갈아타겠지. 이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고가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킨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의힘은 지금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고 대한민국 언론에서 심지어 거주의 자유를 억압했다. 이동의 자유를 억압한다. 뭐 이따위 프레임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비판의 논리들을 이제 김은혜 의원이 가장 앞서서 비판하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의 논리를 통해서 그 비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좋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그렇죠. 근데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내용이 있는데 이분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면 맨날 서민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맨날 서민을 그죠? 얘기해. 계속 서민을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제 1번을 보시면 일단 이분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재산 신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이런 선거 포스터를 내거는데요. 예. 결국엔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은행 총재한테 기준금리 내려야 합니다. 와,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한 사람입니다. 기억나요, 이거. 기억난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든지 물가가 오르든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그냥 분당의 재건축만 해주면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 와. 이걸 선거 포스터로 이용했고 예. 홍보 자료로 활용한 사람이에요. 이 본인이 활용한 자료죠, 이거. 그렇습니다. 와. 근데 더 놀랄만한 게 당선이 됐다는 얘기예요. 당선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욕과 재건축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통했던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전제를 통해서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2번인데요. 이 글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빨간 것만 일단 볼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건 거짓말인데? 맞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보유. 해도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긴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거 거예요. 거짓말이잖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변경 내용은 예. 보유만 따른 장특공 공제 폐지예요. 의원님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실거주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아. 그런데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시 예. 그 의원님으로 돌아가서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네. 법안 내용. 법안 내용은 어쨌든 중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제도 자체를 좀 없애버리고 세제를 새롭게 개편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가장 핵심은 지금 이광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죠. 보유만 하고 네. 보유를 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거. 그렇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냐면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쉽게 버는 방법은 서울에 고가 주택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10년 보유만 하면 40% 보유세 감면이잖아요. 예. 이게 얼마냐? 20억에 샀는데 50억이 됐어요. 30억에 대해서 40% 하면 얼마예요? 12억이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앉아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냐?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집을 전세로 돌려버리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수도권에 보유하는 주택, 살지도 않는 주택,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흐름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돈까지 수도권에 다 빨려 오는 겁니다. 그럼 성실하게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일해서 재산을 조금씩 늘려가는데 옆에 그런 사람들 몇 억씩 버는 거 보면 부럽지. 염장 질러지는 거고 나중에 분노에 열받아 눈물 흘리면 김은혜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지 코 묻은 수건으로 눈물을 왜 흘려? 막 얼굴을 쳐대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있대.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 예, 그래 놓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또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근데 통한다는 얘기예요. 통해요? 보수 언론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잘 내용을 모르니까. 통해. 일가구 1주택자 괴롭혀 왜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시 알려야 한번 돼.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거주자를 세금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지 않는 그렇지. 비거주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이익, 차익. 그렇지. 차익 실현에 대해서. 그렇지. 예, 맞습니다. 뜬금없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양도 이익이 나면 그렇지. 거기에서 세금 가져간다는 아. 얘기예요. 뜯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땀 흘려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기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번 돈은 왜 세금을 안 물리냐고. 그렇죠. 오히려 깎아줘요. 깎아줬잖아. 그리고 진짜 더 벌수록 더 깎아줘. 더 깎아줘. 네. 충격적인 거죠. 충격이야 이거. 나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고쳐야 된다가 이 논리가 그동안 있었는데 네. 이제 최혁진 의원님처럼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1가구 1주택자의 논리에 정치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 1가구 1주택자를 세금 뜯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요. 그렇지. 그 프레임.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네. 이 법안 발의된 것에 대해서 힘을 실은 거예요, 이번에.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발의는 소수 정당에서 한 겁니다. 무소속 의원 그렇죠. 예. 등등. 예. 그런데 민주당은 쓱 발을 빼더만. 맞지? 얘기해, 솔직히. 아니, 민주당이 그 복당하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발 빼고 있는 분위기 맞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예. 발을 빼는 게 아니라고 보고 저는. 아,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이거를 분위기가 갖다 있던데. 김은혜 의원 같은 사람이 예. 1가구 1주택자의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불이익을 받는 볼 것처럼. 수가 있다. 아주 어. 예외적인 사례를 이상한 걸 막 끄집어내면서 프레임을 짜니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 이거 일일이 해명하다 선거에 영향받을 것 같으니까 음. 보류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보류. 그래요? 보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자, 법안을 저희가 소수정당하고 뭐 저 같은 사람이 냈다 그래서 정부가 저희가 낸 대로 통과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이 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이 있을 수 있으니 맞아요. 정부안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도 안을 저는 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안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서 결과적으로 부자들이 불로소득하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때리고 네. 중산층은 두텁게 서민들은 억울하지 않게 그렇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잘 보완해서 설계 단계에서 실행을 준비하는 설계 단계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잘 하고 네.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음. 뭐냐면 뭐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제 박수를 드려요. 일단 음. 의원님. 근데 세상을 망치는 건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전 그 보류라는 단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법은 나중에 할 수도 있죠. 근데 의원님처럼 안도 내보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도 만들고 논의도 하고 이런 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문제 지적을 똑같이 김은혜 의원도 하는 거예요. 5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공격은행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권에서는 비밀 군사 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노이즈가 오히려 커질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하고 가자.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1가구 1주택자 얘기가 커지니까 나 실거주자인데 1가구 1주택자 불안해.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라고 확실히 알려줘야죠. 그렇지.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세 같은 것도 똑같아요. 보유세 다 올린데 나 큰일 날래. 다 걱정하고 있다. 맞아요. 계속 몰래 논의만 하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확실히 해야죠.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부동산만 나오면 선거에 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머릿속에 가득 채워넣다 보니까 이런 공격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위축되나 봐. 저는 위축 안 돼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오늘 주가가 또 뛰잖아요. 네. 김은혜 의원이 이런 발언하니까 주가가 뛰잖아요.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볼 땐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나 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잘하나 뭔가 보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나 보다. 주식이 뛰겠구나. 네. 장동혁이 미국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왔대더라. 나라가 잘 되겠구나. 네. 주식이 막 뛰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쵸. 이게 먹혀요. 그쵸.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하고 가자 이거죠. 확실하게 갑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은혜 의원의 부동산 논리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4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게 되게 잘못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켰다. 뭐야 이거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아 말이에요. 계속해요? 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이 김은혜 의원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집값을 엄청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똑같이 문재인 이재명 정부를 같이 엮어서 폭등시켰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6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이거 보세요. 강남구의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윤석열이가 취임하자마자 급등하는군요. 그렇죠. 84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20억대에서 35억 이상으로 15억 이상이 오릅니다. 2년 와, 만에요. 2년 만에. 이런 적은 저는 처음 봤어요. 미쳤다. 그런데 전문가들, 미쳤어. 소위 전문가들, 언론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 얘기를 안 해요. 오.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폭등한 집값에 대한 잘못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건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건 네. 머릿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저는.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어. 떨어졌었죠. 근데 이걸 끌어올린 거예요. 아. 더 문제예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7번을 보겠습니다. 예. 자, 성남의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구요. 아파트 가격을 볼게요. 이거 떨어지는 보세요. 추세였네. 완전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윤석열 정부하고 국회의원들 그 국힘에서 나타났고 막 법 바꾸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해준다고 하니까 집값이 안정되다가 폭등하지 않아요? 와.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경험이 없다고요. 이건 끌어올린 거야. 자기네들이 다 올려놓고 남 탓을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끌어올린 거야.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엄청 올랐네 진짜. 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내란이라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러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를 해결하느냐고. 어려운 지경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그 힘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책임지느라 좀 어렵고 힘든 이렇게 막 측면이 올라가는 있구나. 힘이 엄청 컸는데 갑자기 정부가 새로 바뀌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공무원도 다 똑같아. 그렇지. 아직도 많이 언론- 남아 있어. 언론사도 다 똑같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진짜 혼자 고분분투하고 있다고요. 그걸 인정 안 해주고 자기네들이 한 짓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이건 근데 누구도 문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희한하네. 네. 이 김은혜 의원이 이제 서민을 끌고 들어오는데 사실은 자기의 시세 차익의 혜택, 세제상의 혜택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정말 야비하게 결정적인 순간에만 서민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그런 것 저는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1%를 대변하는 정당이 33%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00석이 넘잖아요. 너무 많아. 대한민국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1%면 맞습니다. 3석이면 됩니다. 3석 딱. 예, 3석. 그러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정상화됩니다.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래요.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질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중요하네. 이 특히 장특공제 관련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시장에 미친 피해 혹은 악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시밥비 개정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라 이런 오해와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퍼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퍼져나가. 그게 더 악영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한 주택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보유세 엄청 내겠네. 그런 불안을 잠재시켜 주는 건 네.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빨리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제 뭐 정치 개혁서부터 해서 대외 관계서부터 해서 민생 개혁에 가장 이제 공을 많이 들일 거예요. 민생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기득권 특권이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건데 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선을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줘야 돼요. 전투는 여기서 막 하면서 논리를 만들고 설명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행정부가 선택해서 밀어붙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고 예. 요 법안은 소수정당, 진보정당, 뭐 저 같은 무소속 이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가장 세게 만들어 놓은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민주당과 정부가 대통령 말씀 잘 하시잖아요. 예.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곤경이 없게끔 불이익이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보유만 하면서 고가주택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거 네. 이거 고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런데 네. 자, 이게 지금 김은혜 같은 이런 공격, 언론의 공격, 국민의힘의 공격이 어느 정도로 먹힌다는 게 지금 매불쇼 댓글에서도 매불쇼는 참 이럴 때 보면 너무 좌편향이 심해 이런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이 먹힌다는 거거든요. 네. 자, 언론 보도를 봅니다. 언론에서도 장특콩 폐지법 관련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 사라지나 이런 거 헤드라인으로 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먹히니까 제가 아까 자꾸 나만 욕을 하는데 자, 보세요.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냈잖아요. 장특콩 폐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맞습니다. 자, 전혀 검토한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네. 악의적 프레임이다. 마치 그러니까 이 법안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할 것처럼 하는 것이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거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예. 이 법안에 대해서. 예. 그런데 자 민주당에서 내 입장 냈잖아.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되면은 장특콩 폐지는 진짜 나쁜 법인가 보다. 라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경계할 정도로 하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 왜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냐면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선 저는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동산 공화국의 전쟁에 깃발을 들고 싸우기로 했어요. 네. 근데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음. 혼자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네. 나 있잖아. 아, 그쵸. 몇 번을 얘기해. 나 욕먹어 가면서까지 하고 있잖아. 맞아요. 지금 다 내 맞아요. 욕이야. 인정. 네. 아, 박수. 맞아요. 아, 최고. 욕먹고 하잖아. 맞아요. 좋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지금 보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는 김은혜 의원 4번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4번. 이런 논리예요.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임차인으로 전락된다. 그렇지. 맨날 이거야. 자, 이게 왜 이런 논리가 들어오냐면 내가 내 집에 갖고 있어요. 내 집에 살아. 근데 그 집을 팔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네. 낼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똑같은 집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근데 여기는 전제가 필요하죠. 뭐냐면 실거주일 때만 전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보유만 하고 있고 투자로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제가 돼요? 그거 안 맞잖아. 안 맞잖아요. 보유라고 안 살았다고. 지금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비거주. 네. 1가구 1주택자 비거주. 네. 왜 양도세를 깎아주냐. 네. 이 얘기하잖아요. 예. SNS에 장기 거주자에 대한 공제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까지 써놨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한 발짝 이거를 뭐 언론이나 여론에 쫓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면 실거주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아까 보시면 최대로 해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의원님 한번 참고해 주세요.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면 보유하고 거주를 같이 해야 80%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보유 기간의 공제를 없애. 대신 거주 기간의 공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가면 더 공제율이 올라가도록.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프레임이 되냐면 한 집에 오래 사는 실거주 했다면 더 적게 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 집의 거주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7년이 되지 않아요. 그래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이사 다닐까요? 그건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 목적, 갈아타기. 돈을 목적으로 점프하려고. 계속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보유기간의 그 공제율은 없애고 거주를 오래 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좋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캠페인 벌리기도 편해. 너무 좋죠. 좋았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등을 떠미는 것도 밀 수 있지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유인책까지 가는 그게 거야. 인센티브죠. 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 최욱진 의원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김은혜 같은 사람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법은 소수정당과 저희 같은 무소속이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리기 위해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논의가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논의가 시작이 돼야 이런 긍정적 대안이 나오고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실수요 1주택 장기 거주에 대해서는 불이익 사유가 없게끔 잘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인센티브. 인센티브까지 가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소득을 가진 자들의 투기용 목적으로 하는 것만 제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거주지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예.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예. 자꾸 이사 다니지 말고 그러려고. 예. 거주의 안정. 그렇죠. 그래서 마을이 구성되고 그런 동네가 되죠. 아, 예. 좋았다. 예.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3번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최혁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렇죠. 요거는 말이 안 돼서 다 제거를 하고 이거 없애고. 요거를 제거하는 만큼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을 대폭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맞습니다가 아니라 최혁진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예. 됐다. 중산층을 두텁게 저희가 범인을 단단하게 저희가 부동산이나 경제는 논쟁의 장이 되면 안 돼요. 네. 논의가 돼야죠.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예를 들어서 김은혜 위원처럼 막 이거를 논쟁으로 가고 막 나쁜 프레임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사느니 뭐 집값을 누가 올렸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건 서민에 직결적으로 연결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진짜 논의하면서 예.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렇지. 부동산을 위해서 이런 자, 얘기들을 한 해야 집에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 살았다는 거는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렇죠. 거주했다면 예. 거주했다면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공제 비율은 대폭 늘립니다.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을 했는데 좋았다. 아이도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서 한 10여 년 지나서 집을 좀 더 큰 데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정상적인 거주 이전이니까 그 과정에 집을 파는 과정에 불이익은 없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 법안을 지금 논쟁 수면 위에 올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또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에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거주도 하지도 않을 집을 급한 마음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받고 막 이래서. 그렇지. 거주하지도 않을 목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살 집을 골라 처음부터 10년 이상 살아야지. 예. 15년 이상 살아야지. 그럼 마음 조급하지 않고 열심히 돈 모으고 미래 계획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집을 사면 오랫동안 여기 살자. 그렇죠. 이렇게 문화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런데 일단 사. 2년 후에 이사하면 되잖아. 투기 목적이니까 그러면 그냥 막 급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사는 거야. 지금 다 땡겨서. 필요하지도 않는 집을 막 사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제부터 여보 오랫동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과 오래 살 집을 고릅시다. 그리고 그런 집을 좀 참아서 기다려서 삽시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내가 투기 목적이니까 집을 보지도 않아. 맞아요. 보지도 않아. 예. 그리고 집에 만약에 비싼 돈 주고 투기 목적으로 샀어. 집이 물이 다 새.
그런데도 불만을 말 못하게 제 집값 집값 떨어질까 봐. 이거 그거는 이렇게 이 미친 나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거주하지도 않는 집이니까 집이 어차피 세입자가 비 맞을 맞아요. 거니까. 고치지도 않아. 어. 자기가 살지 않으니까. 이거는 정신 나간 나라입니다. 고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더 노후화되고 더 나쁠수록 플랜카드 붙여 축하라고. 축하. 이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안전검사 받았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으로. 미친 나라야 이거. 미친 나라입니다. 충격적. 그게 근원적인 게 뭐다?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서예요. 안아서니까 예. 내가 불편하니까 불편하면 그렇게 못해. 못하죠. 녹물 뚝뚝 떨어진다고 불평해. 자기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예. 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어쩌면 이런 작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예. 집도 제대로 짓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살 집. 그렇지. 그게 더 인기 받고. 그렇지. 예. 나중에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 잘했다. 야 이거 의미 있다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값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장특공이에요. 네. 예, 이거 폐지하는 거야, 안 폐지하는 거야. 근데 오늘 한겨레인가 경향신문 보니까 이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에 사는 87% 정도 되는 집 가진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요거 선거 때문에 조금 예민하죠. 좀 예민하긴 한데요. 아니 근데요. 예. 이 점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한 네. 정책은 다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장특 제도가 보유만 해도 네. 이렇게 특례를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보유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살아야 혜택을 주겠다.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 노선은 이 방향으로. 맞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폐지할 거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 한다. 순차적으로. 예. 하더라도. 하더라도. 예. 근데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당정청이 예. 협의를 할 텐데요. 예. 정책위 의장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예, 오늘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똑같은 입장을 예.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리하십니다. 지금 뭔가 맞득치 않으세요. 예, 우리 대표님이 네. 지금 살짝 빈정이 상하는 표정이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나오면은 이제 좀 예.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이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뜻을 알아줘. 네. 내가 그렇게 할 거야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데 내 말을 믿어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서를 보여주고 문서를 계약해야 됩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의심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은 내가 알겠는데 왜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혼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혼선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내가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를 없애겠어. 그러면 언제 없앨까? 네. 나중에 없앨게. 그래서 나중은 언젠데 물어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없앨게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승자합니까? 먼저 사는 게 승자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 지금 오르기 전에? 그렇죠. 그러네요. 예. 모든 정책이나 대책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확인이 참여자들은. 되네요. 예. 그러겠네. 그러면 하겠다는 예정이 없으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사야겠다. 그래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게. 네. 그러니까 김태현 의원님 의지와 방향성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냐면 시장에 불안하지만 하겠네. 그 속도센 집값이 오르면 나오겠네. 그럼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죠. 네.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먼저. 그게 시장이에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비유해 드리잖아요. 주가가 떨어져서 상법 개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상관없이 한 거잖아요. 개혁이라는 건 시장 내가 예정대로 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그동안 너무 잘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신뢰를 갖고 한국의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신뢰를 갖고 산 거예요. 네. 근데 왜 부동산은 꼭 집값이 올라야 선거가 끝나야 왜 조건이 붙냐고요. 그게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네. 그것만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정치는 모르지만 네. 자 명확하게 할수록 네. 선거가 더 유리하다고 전 보는 겁니다. 지금 장특공제의 가장 우려 상황은 실거주자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처럼 명확하게 실거주자는 이제 혜택은 혜택은 더 주고 전 오히려 더 주자. 예. 그러면 논란이 없어지잖아요. 비거주 장기 보유자들에게는 세금을 보유하는 거잖아요. 아니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다. 아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로드맵이 없다. 그렇죠. 네. 명확하게 이 말은 언제 어떻게 김태현 하겠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에서 네. 청와대에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집 가진 사람 다 큰일 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사람들은 먹힌단 말이에요. 그게 큰일이네. 그렇게 이해해요. 오히려 명확하지 않으니까. 선거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히려 네.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의 해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오히려 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더 선거에 불리하다. 어떻게 보세요? 그 당정청이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저는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동일한 인식이시고요. 네. 이렇게 거주와 무관하게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양도 차익을 깎아주는 것. 이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실거주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고, 이렇게 보유 지금까지는 보유도 우대를 했는데 네. 이제는 거주를 우대하는 원칙으로 바꾸겠다. 네. 이건 분명한 노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갤럽 조사가 살짝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4위에 기록이 됐는데 플러스 3해서 좀 올랐어요. 8%로.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하자면 예, 예.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께서 계속 SNS로 의지를 표명하고 가는 방향성을 정해줬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붙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 당에서. 정부건 당에서 예, 그러면 같이. 국회에서, 예. 그런데 그게 없다. 후속이 없다. 네, 근데 논의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걸로는 사실은 예. 국민들 이게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언론의 책임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뭐 실수하기를 그리고 뭐 잘못된 거 나오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동영 장관의 그 구성시 발언을 문제 삼아서 해임 요구안을 내면서 이걸 가지고 선거를 해보려는 게 이제 국힘의 전략인 건데 이제 그걸 또 막 부추기는 게 또 보수 언론들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때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혹여 이게 나중에 빌미가 될까봐 걱정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요, 뭘? 방향은 분명하게 잡혀 있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지금 세 번째 예, 얘기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방향은-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의심이 간다. 김태현님의 의지와 방향성은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네. 저는 민주당이 신뢰할 수 없다. 신뢰가 안 된다. 네, 네. 보여달라. 보여달라. 신뢰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죠. 보여주는 데서 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사실로 입증될 때 신뢰가 확 생기는 거죠. 네. 예. 믿어달라. 그게 네. 저는 그거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조세 저항이 많은 나라예요. 조세 저항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라도 뭐 우리나라만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전 세계가 네, 다 전 세계 세금 많이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이 근데 어디 부쿠라파 있겠어요? 같은 데는 엄청 내잖아요. 거기 이제 거기는 제도가 애초에 그렇게 이렇게 설계가 됐던 되어 거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세금을 낸 만큼 내가 받는다. 라는 인식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내가 세금을 내서 나한테 이게 돌아오나?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예. 근데 뭐 저 48년 정부 수립 이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훨씬 왕조 시대 때부터 어. 있었던 문제,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는 것 이런 예.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 인식 예. 속에.
근데 진짜 세금을 많이 내긴 해요. 취재 편의점도 많이 냅니다. 아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많이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법인하시면 법인세, 많이 내고 네. 그런데 부동산 세금 막 깎고 줘요. 어우 갑자기 화가 확 나네. 예.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화내는 게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왜 안 깎아줘요? 그러네요. 우리만 왜? 맨날 내 10년, 20년 일한 사람 그러면 근로소득세 깎아주지? 그래. 10년 동안 장기근속자. 그렇죠. 장기 근속자 세금도 깎아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송 주제 앞으로 방송 주제 부동산 들어가면 나 안 나올래. 아유, 김태현님은 제가 노력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혼자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그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의 노력으로 좀 잘 돌파를 하자.